그러면 리프팅 괴담 중에 리프팅 많이 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흘러내린다. 그치, 흘러내리지. 진짜? 되겠냐? 안녕하세요, 탱탱정보통의 최종필 원장입니다. 박인구 원장입니다. 달 선생과 함께하는 마지막 4탄째인데요.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 거는 요즘 제일 핫한 시술이에요. 이 시술이 전체 성형외과 피부과 매출의 한 3분의 1? 많지. 그 정도 차지할 정도로 급부상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써먹을 기계가 없었다 그러면 요즘은 발로 채이는 게 다 이거야. 바로 리프팅 시술입니다. 리프팅. 오늘은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강인구 원장님은 어떤 리프팅 좋아하죠? 한 번 했을 때 바로 효과 나고 빨리 되고 그런 리프팅 선호합니다. 점점 이 리프팅 시장이 발달을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들고 그치. 중장년층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쵸. 근데 중장년층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얼굴 처짐이에요. 그러니까 리프팅 시장이 앞으로도 대세가 될 것이다. 무조건이지. 리프팅 장비들이 예전에는 몇 개 없었어요. 손에 꼽자면 뭐 울세땡, 그다음에 써마땡. 그게 이제 양대 산맥이었고 미국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시술이었는데 리프팅의 중흥기를 갖고 온 게 바로 슈링땡이에요. 슈링땡이 나오면서부터 그 이후에 슈링땡을 뜯어보고 사람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뭐 엄청 많아. 이런 것들이 국산 장비들이 엄청나게 나온 그 시조세가 바로 슈링땡이에요. 슈링땡이 울세보다 훨씬 가격이 싸지면서 리프팅의 대중화가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즘에 또 우후죽순으로 기계들이 나오는 게 고주파 리프팅이에요. 뭔 차이예요? 나오는 파가 초음파냐 고주파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초음파는 우리 이런 데 보는 것처럼 출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초음파가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개예요. 그 지점에서 초음파를 쏴주면 이게 음파니까 중첩이 되잖아. 음파 파동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거기에 열점이 찍히는 거야. 표면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특정 깊이 4.5mm, 3.0mm, 1.5mm 이런 데에 열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17개. 그 열점이 어디에 생기냐면 스마스층에 생깁니다. 탄력이 떨어진 근육층에 생겨서 그 근육층을 자극시키고 근육을 수축시켜서 리프팅 효과를 내는 거고 고주파는 다림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다림이? 열을 직접적으로 가해주는 거야. 그럼 피부 표면 쪽에 가깝게 다림질을 해주는 거예요? 피부 표면 쪽에 가깝게 하는데 고주파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단극성 고주파냐 양극성 고주파냐. 양극성을 먼저 살펴보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전기가 되게 가까운 곳만 흘러. 그러니까 피부 표면 쪽에 열이 가해지는 게 많은 거고, 단극성 고주파는 이렇게 갖다 대면 뭔가를 잡고 있거나 붙이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고주파가 여기를 통해서 그 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주파가 깊숙이 들어간단 말이야. 예전에는 인모드 같은 것들은 양극성이고 써마땡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댄서땡 같은 것들, 올리땡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단극성 고주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거는 바이폴라, 표면에 맺히니까 금방 보일 거 아니야. 그 대신에 얘는 효과가 약해요. 왜? 결국에는 리프팅이라는 거는 스마스층이나 그 위의 층을 자극을 해서 콜라겐들이 많이 생기거나 근육이 수축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얘는 너무 얕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양극성이 나왔죠. 양극성은 만들기도 편하고 단가도 싸니까. 그런데 요즘은 단극성 쪽으로 또 가는 추세예요. 양극성 고주파들이 각광을 받다가 이제는 단극성 고주파로 온 거죠. 그치.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 센 거를 찾자면 초음파가 조금 더 센 거 같아. 깊이 자체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얼굴에 살이 많다, 좀 투덕투덕하다. 투덕투덕하다, 이런 분들은 초음파 리프팅을 많이 하는 게 좋고, 강인구 원장처럼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하는 고주파가 난 거죠. 목적에 따른 리프팅을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주파랑 초음파랑 고주파랑 섞어주는 것도 좋고, 초음파랑 고주파 중에 양극성이랑 단극성 3개를 섞는 경우도 있고, 오. 그다음에 고주파도 양극성이랑 단극성을 섞어주는 것도 있고,
리프팅도 결국에는 멀티레이어 리프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게 EMS라고 다성을 이용해서 스마스층이나 근육층에 탄력을 주겠다. 되게 비싸요. 아직은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인지 이게 실제로 효과가 나오는지 그런 건 이제 논문 서칭하고 그 다음에 가겠지. 탈모에도 전자기장 치료 있는데 솔직히 손이 안 가. 없어진 것들 많잖아. 플라즈마 이런 것들도 많았고 이런데 싹 없어졌잖아. 효과 없는 것들은 하면 안 돼. 환자들한테 돈 받고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워낙에 울세 땡이나 써마 땡 그다음에 댄서 땡, 뭐 올리 땡땡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이미 전국에서 다 하고 있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워낙에 케이스가 많잖아. 효과가 있는 게 보이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가요? 그거는 샷수에 따라서 달라. 그러면은 다다익선이야? 다다익선이죠. 근데 워낙에 마른 사람이 그거를 많이 한다고 그런 거는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얼굴 살집이 많은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 연령대에 맞는 이 리프팅 뭘 좀 조합하면 좋을지. 일단은 젊고 투덕투덕하다 그러면은 슈링땡부터 시작이야. 아, 입문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고주파를 하고 싶은데 가성비 있는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올리지땡, 슈링땡하고 올리지땡을 묶어놓은 패키지가 있어. 그거 아주 좋지. 그래서 입문은 그걸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좀 돈이 좀 있다. 근데 이제 1년에 한두 번밖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럼 무조건 울세땡이지. 그러면 리프팅 괴담 중에 리프팅 많이 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흘러내린다. 그치, 흘러내리지. 진짜? 되겠냐? 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리프팅으로 올려놨어. 리프팅으로 잘 올라가 있어. 근데 몇 년이 지나. 그러면 리프팅 효과도 떨어지면서 그 몇 년 동안 자기는 안 늙어? 몇 년 동안 늙지. 그러면은 올라가 있던 게 떨어지면서 늙은 것까지 합쳐지니까 더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아, 원래는 네 모습이야, 그게. 너무 팩폭하지 말고. 원래는 이만큼 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거를 이제 리프팅을 해서 잡고 있었던 거지. 그게 한꺼번에 안 한다고 그게 확 떨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100 정도 떨어져야 되면 리프팅을 미리 해놓은 사람은 50 정도밖에 안 떨어져. 그러니까 천천히 늙어. 요즘 슬로우 뭐 그게 유행이라며. 조속노화. 조속노화가 유행이라며. 리프팅부터 해야 돼. 딴 거 없어. 그럼 흘러내린다는 거는 완전 괴담이네, 진짜. 그치, 괴담이야. 안면거상은 솔직히 케바케가 커. 얼굴이 크고 무거우면 수술이 잘 나올 수가 없고, 두 번째, 진짜 잘하는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 몇 없다. 그리고 수술법이 워낙에 개인 차이가 크다. 그래서 미니거상 하시는 분들 제일 바보 같아. 미니거상은 진짜 요만큼만 째서 이 안에 이제 실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꼬매는 거야. 근데 미니거상은 전체적으로 얼굴을 당길 수가 없어. 벡터가, 이 방향이. 그래서 미니거상은 안 하는 게 낫다. 돈 버리는 거다. 감히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진짜 안면거상을 할 거면 전체적으로 풀거상 하셔야 돼. 여기서부터 귀 앞으로 해서 목 뒤로 해서 여기까지 해야 목살도 해결이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몇 없으니까 진짜 잘 찾아보고 해라. 실리프팅은 정말 많이 하지. 너무 많이 하지. 실리프팅은 매일 몇 명씩 하는데 그 이유가 실리프팅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V라인을 만들어주잖아. 들어가고 나가고 30분 만에 사람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실은 단점이 있어. 뭐? 아파. 가끔 수술방에서 소리 나는 게 그런 거구나. 그게 아니라 실은 넣고 나면 당연히 이제 마취를 다 하고 2, 3일 뒤부터 이제 마취가 끊기면서 입을 계속 쓰잖아. 말도 하고 밥도 먹잖아. 그러면 여기가 땡기지. 묶어놓은 앵커링 된 데가 땡겨. 그거를 딱 견디고 나면 너무 좋아하시지. 좀 오해인 경우가 있는데 실 넣고 나서 여기가 좀 움푹 들어갔어요, 이런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이 많이 오는데 맞아. 그거 한번 얘기해줘요. 그거를 딤플링이라고 그래. 딤플링. 실이 들어갈 때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조직을 잡고 있거든. 그치. 그거를 이제 실을 한 개만 넣는 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도 넣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실이 중첩되는 지역은 좀 세게 잡아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잡고 그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가 들어가는 거야.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 당겨 놓으면 이게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말하거나 입을 벌리거나 그러면 거기가 또 접히는 거지. 그래서 딤플이 생기는 건데, 딤플은 단언컨대 2개월 안에 거의 다 해결이 돼. 리프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비용을 얼마를 드릴 것인가. 너무 옵션이 많은데? 장점이 다 있잖아. 장점을 중첩시켜가지고 자연스럽고 오래가고 그다음에 효과 있는 리프팅을 하는 거지. 주사도 한 가지만 맞으면 그 효과밖에 안 나타나는 그럼.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같이 하면 중첩되는 효과가 너무 좋은 거야. 리프팅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 궁금한 거는 댓글에 쓰시면 일일이 제가 다 작업을 해드려요. 그리고 제 채널은 먹으면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자기 식당을 너무 자랑하고 싶다, 아니면 내 먹거리 이런 게 나왔는데 니네가 한번 먹어보고 평가를 해줘라, 그런 것들은 저희 병원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제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탱탱정보통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